결국은 리스닝으로 내가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스피킹 답변을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질문 이해가 안 됐으니까. 실제로 질문 듣고 말하기 뿐만 아니라 50단어 쓰기나 질문 보고 말하기도 마찬가지로 질문은 읽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들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누리입니다. 우리 듀오링고 테스트 시험 보기 전에 어떤 문제 유형이 있는지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까지 한 번에 보아서 듀오링고 테스트 어떤 문제 유형이 있는지 쭉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 번에 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유형마다 제한 시간, 영역별 점수, 또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과 저희 팁까지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듀오링고 테스트는 총 문제 유형이 1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 진짜 영단어 찾기 텍스트입니다. 제한 시간은 1분이고요. 영역별 점수는 리더스와 컴프레hension이 포함됩니다. 문제를 푸시는 방법은 일부 함정 단어는 실제 단어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주의해서 단어를 하나씩 보셔야 되고요. 실제 단어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단어 정답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가인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드리면 그것 때문에 아닌 단어도 맞다고 체크하고 맞는 단어인데 아닐 것 같다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주시면서 내가 공부했던 단어량을 믿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옥스포드 3,000단어, 옥스포드 5,000단어까지 학습해 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 Listen and Select. 진짜 영단어 찾기 리스닝입니다. All. Let. finite, 제한 시간은 1분 30초이고요. 영역별 점수 comprehension과 conversation에 포함이 됩니다. 문제풀이 방법은요. 스피커 아이콘을 클릭하면 각 단어를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재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함정 단어는 실제 단어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되게 맞는 단어 같은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듀오링고 테스트가 문제를 낼 때에도 되게 진짜처럼 보이는 단어를 내야만 함정에 걸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실제 내가 단어를 뜻만 대입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스피킹 라이팅에 그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진짜 리스닝만 들었을 때 그 단어를 바로 진짜다 혹은 아니다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옥스포드 단어들을 최대한 내 스피킹 라이팅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예문과 함께 공부해 주시는 것이 이 진짜 영단어 찾기 리스닝 공부하실 때도 효율적이실 거예요. 세 번째 문제 유형, Read and Complete. 빈칸 채우기 유형입니다. 제한 시간은 3분이고요. 영역별 점수는 리더스와 comprehension이 포함됩니다. 문제풀이하는 방법은요. 개별 단어에 집중하기 전에 제시문을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문맥상 단서를 이용해서 단어를 또 완성해 보는 거고요. 중요한 점은 그냥 단어만 급급하게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문맥의 흐름과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내가 다 채웠어도 점수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통 빈칸 채우기는 첫 문장과 끝 문장이 완벽한 문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시고 가운데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추론을 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좀 대입하고 떠올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 풀고 나서는 꼭 좀 해석이 정확하게 매끄럽게 연결되는지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번째 유형, Listen and Type. 듣고 쓰기 유형입니다. Please stay here. 제한 시간 1분이고요. 영역별 점수는 conversation과 comprehension이 포함이 돼요. 문제풀이하는 방법은 스피커 아이콘을 클릭하면 녹음을 최대 3회까지는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한 개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기회는 우리가 2번이야. 그 2번을
클릭해서 들어볼 수가 있는데 최대한 이 3회의 기회는 모두 다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한 단어 한 단어로 좀 소중하게 해서 단어 수를 좀 맞게끔 하는 게 점수에는 좋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많이 빼먹는 단어는 뭐 관사나 전치사, on the 혹은 in, at, on 이런 거 우리 많이 빠뜨리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좀 문제 넘어가기 전에 한 3초에서 5초 정도 여유 시간을 가지고 문장 하나를 쭉 이제 검토하고 문법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점수를 좀 지킬 수가 있을 거예요. 5번째 유형, read aloud. 문장 읽고 따라 말하기 유형입니다. 제한 시간 20초고요. 영어별 점수는 conversation과 comprehension이 포함됩니다. 문제풀이하는 방법은 20초 동안에 단 한 번만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응답 녹음 전에 문장을 좀 큰 소리로 말하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게 결국은 문제가 딱 보이자마자 이거는 20초의 준비 시간을 좀 주는데 중요한 점은 20초 안에 내가 준비도 하고 그리고 스피킹 녹음도 맞춰야만 합니다. 따라서 녹음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녹음이 되지 않는 거니까 최대한 큰 소리로 이 문장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또 녹음 버튼을 누르고 한 번에 정확하게 딱 얘기하고 끝내는 게 좋아요. 뭐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좀 더듬거나 다시 고치거나 그런 것은 감점 요인이 꽤나 큽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발음, 억양을 체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녹음 누른 순간부터는 초집중을 해서 절대 틀리지 않고 한 번에 끝내기 생각해 주시는 게 점수에 좋을 겁니다. 듀오링고 테스트 6번째에서 10번째 유형은요, 리딩 섹션입니다. 신유형으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죠. 인터랙티브 리딩 이렇게 부르는데요. 6번째 유형 Complete Sentences 단어 채우기 유형입니다. 리딩 섹션은 정말 특이하게도 제한 시간이 전부 다 합해서 주어져요. 결국 총 8분이지만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시간이 총 1분이고요. 우리가 문제풀이 할 수 있는 시간은 7분이에요. 리딩 섹션의 영어별 점수 모두 literacy와 comprehension이 포함이 됩니다. 이 단어 채우기 유형의 문제풀이 방법은요, 문장을 읽고 문맥상 가장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문장을 원하는 순서대로 완성할 수 있고요. 단어마다 이렇게 선택지가 보여요. 그 중에서 가장 올바른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 채우기보다는 좀 하나의 스펠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단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좀 품사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이 문장에서는 품사가 뭐 동사만 나올 수 있고 명사만 나올 수 있고 부사만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하나씩 소거해 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문제 유형 Complete Passage 한마디로 문장 채우기 유형입니다. 문제풀이하는 방법은요, 각 부분 특히 새로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는 게 좋아요. 앞에 단어 채우기보다 한 단락이 조금 더 길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문장을 채우는 것을 풀어봐야 되는데요. 아직 답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빈칸의 앞뒤 문장을 확인해 보는 게 가장 답변의 어떤 근거를 찾기가 수월합니다. 특히 새롭게 추가가 되는 지문의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학습하시면은 그 빈칸 문장을 채우는 게 가장 수월하더라고요. 8번째 문제 유형 Identify the idea 주제 찾기 유형입니다. 문제풀이하는 방법은요, 모든 옵션을 자세히 읽어보고 지문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하는 주제를 선택하는 거야. 답을 선택하고 답을 둘러싼 네모칸과 옆에 동그라미가 오렌지색으로 변경돼서 보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주제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의 어떤 지문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결국은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문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선지만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닌 것들을 소거해 나가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것 같다라고 좀 헷갈리신다면 지문을 보시고 지문에 더 근거한 답변을 선택하는 것을 가장 제안해 드립니다. 9번째 유형, Highlight the answer. 하이라이트 유형입니다. 문제풀이하는 방법은요, 자세히 읽고 지문의 답에 해당하는 정확한 문장을 하이라이트 하는 거야. 하이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문제 아래에 있는 네모 칸 안에 문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답안을 제출하기 전에 문맥과 좀 결합을 해보면서 독해를 해보는 게 좋아요. 결국 이제 되게 좀 듀오링고 테스트에 좀 새로운 좀 특색이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문을 보고 지문의 답변을 쓰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점수를 가장 잘 받기 위해서는 질문이 물어보는 핵심을 답변해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답안 하이라이트 유형은 2개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한 번 더 이 유형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풀이해 보시면 됩니다. 10번째 유형, Title the passage. 제목 찾기 유형입니다. 문제풀이하는 방법은요, 모든 옵션을 좀 자세히 읽고 원문에 가장 적합한 제목을 선택하는 거야. 우리 그 신문 기사를 보면 본문이 있고 제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가 이 지문을 보고 제목을 좀 한번 지어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답변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역시 선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지문에 근거를 해서 답변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아까 좀 메인 아이디어를 찾았던 것처럼 그 메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제목에 좀 근접한 답변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해, 좀 브레이킹 뉴스나 이런 신문 사설 사이트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내가 이 기사를 공부해 보시는데, 기사 공부할 때에도 내가 한번 제목을 써보는 거야. 실제 공부하실 때에도. 그리고 그 기사의 제목과 내가 쓴 제목을 좀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좀 제목 찾기 유형에 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11번째 유형, Write about the photo. 사진 묘사 쓰기 유형입니다. 제한 시간 1분이고요. 영역별 점수는 리더스와 프로덕션 점수가 포함이 됩니다. 문제풀이하는 방법은 단순히 보이는 것 외에도 형용사, 부사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지침서에는 지금 한 문장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경우 2문장 이상을 쓰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결국 한 문장은 이제 최소의 기준이에요. 결국 한 문장을 쓰는 것이 컴퓨터가 나의 라이팅 평가할 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라이팅 실력이 어떤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고득점을 위해서는 2문장 이상을 쓰기를 좀 권유해 드리고요. 묘사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형용사와 부사를 많이 써서 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지 않은 사람도 내 묘사만 가지고 어느 정도의 좀 그림을 유추하게 좀 그릴 수 있는 것이 좋은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유형, Speak about the photo. 사진 묘사 말하기 유형입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리 듀오링고 테스트의 스피킹 유형은 전부 다 시간이 똑같아요. 20초의 준비 시간을 주고 90초, 1분 30초 스피킹을 하게 됩니다. 영역별 점수는 컨버세이션과 프로덕션이고요. 문제풀이하는 방법은 녹음 시작되기 전에 20초 전부터 이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답변하면 좋을지 좀 계획을 해보는 게 좋고요.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조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만의 어떤 답변 문장 구조를 좀 갖춘 상태에서 답변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고요.
조금 더 처음에는 좀 넓은 범위로 답변을 하시다가 좁게 얘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묘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부사 갖춰주는 게 중요하고 또 이 사진의 가장 큰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 특징은 절대 빠지지 않고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13번째 유형 Read then write 50단어 쓰기 유형입니다. 제한 시간 5분이고요. 중요한 점 질문 보자마자 5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빨리 이해하고 어떻게 답변하는지도 다 제한 시간 5분 이내에 포함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바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어필 점수는 리더스와 프로덕션이 평가가 되고요. 문제풀이하는 방법은 정확한 단어와 문법을 사용하여 주제에 맞게 최대한 길게 작문을 해보는 거예요. 역시나 사진묘사 쓰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50단어를 쓰라고 했지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일 뿐 고도점 받기 매우 어려워요. 최소 100단어 정도 이상을 좀 써보는 게 좋습니다. 14번째 유형 Read then speak 질문 보고 말하는 유형입니다. 제한 시간 20초 준비 시간 1분 30초 스피킹 시간이고요. 연필 점수는 컨버세이션과 프로덕션입니다. 문제풀이하는 방법은 다양한 단어와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질문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 게 질문 보고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질문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큰 질문도 있고 작은 질문도 있는데 작은 질문도 빠짐없이 다 답변을 하는 것이 실제로 나의 어떤 논리성 그리고 이 질문에 조금 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답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언급 정도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번째 유형 Listen then speak 질문 듣고 말하기 유형입니다. Describe a good friend from childhood. How did you meet and why did you get along? 제한 시간 20초 준비 시간 1분 30초 스피킹 시간이고요. 연필 점수는 컨버세이션과 프로덕션입니다. 문제풀이 방법은 총 3회 반복 재생을 하면서 이 음성에 대한 질문을 이해하고 스피킹 답변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리스닝으로 내가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스피킹 답변을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질문 이해가 안 됐으니까. 실제로 질문 듣고 말하기 뿐만 아니라 50단어 쓰기나 질문 보고 말하기도 마찬가지로 질문은 읽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들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스피킹 라닝 조금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 리딩과 리스닝에 대한 문제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스피킹 라닝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꼭 리딩 리스닝 공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방향을 좀 확실하게 실력을 올리는 공부 좀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 주황 색깔 이 음성 버튼을 눌러서 2번 더 청취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음성을 최대한 기회를 활용해서 20초 이내에 질문 이해하고 스피킹하는 것 제안해 드립니다. 16번째 유형 인터뷰 섹션의 Writing Sample 인터뷰 쓰기입니다. 자, 인터뷰 섹션은 인터뷰 쓰기와 말하기가 있는데 인터뷰 쓰기는 점수에 포함이 돼야 나의 오버롤 점수에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잘 풀어야겠죠. 그래서 제한 시간 5분이고요. 연필 점수는 리더스와 프로덕션 50단어 쓰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풀이하는 방법은 정확한 단어와 문법을 사용해서 주제와 맞게 최대한 길게 작문을 하라라는 겁니다. 최소 3분 정도는 써야만 하고요. 5분까지 제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뷰 섹션이 이제 2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하는 건데 이제는 바로 1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캐주얼하게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라이팅 샘플은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아카데믹한 표현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저는 더 점수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 유형, 마지막 유형이죠. 인터뷰의 말하기, 스피킹 샘플입니다. 제한 시간은 3분이에요.
결국은 1분에서 3분 정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의 생각에는 3분 제한 시간 끝까지 활용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인터뷰 말하기는 내 오버롤 점수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관에 나의 점수를 보낼 때 나의 인터뷰 쓰기와 말하기 녹화된 영상이 같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끝까지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좀 나의 어떤 첫인상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하는 방법은요, 타이머에 좀 너무 방해받지 말고 좀 녹화된 말하기 영상이 전송돼서 수신인이 이제 귀하의 응답과 주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적혀져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인터뷰 면접이다, 내가 대화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를 인터뷰 말하기에서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에 포함이 되지가 않고 또 실제로 내가 어떻게 캐주얼하게 답변하는지도 좀 보여주면 인터뷰 스피킹에서는 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는 좀 보여주는 게 여기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듀오링고 테스트의 모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 문제 유형이 어떤 건지 바로 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편함들을 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좀 기획을 해봤고요. 실제로 듀오링고 테스트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또 실제로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도 이 사진묘사 쓰기가 몇 분이었더라라고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위해서 한번 이 영상들은 계속 좀 반복을 해보시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듀오링고 테스트 이 문제 유형을 좀 소개한 파일을 혹시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이 영상 또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문지 링크를 제가 댓글에다가 좀 남겨두겠습니다. 설문 링크를 작성하시면 거기에 전달드릴 수 있는 이메일 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를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그걸 보고 확인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설문 작성하고 플러스로 댓글에다가 영상 댓글에다가 설문 작성 완료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그걸 토대로 확인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듀오링고 테스트의 모든 학습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놓은 거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 더 나아가서 문제풀이도 익히시고 또 점수도 많이 받으셔서 나중에 유학에도 성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정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유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